매주 월요일 날은 30분밖에 시간이 없는 우리 김현정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귀한 남자. 예, 반갑습니다. 저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보다 평택을 지역위원장으로 더 기억해 주길 바라는 김현정입니다. 겸손까지. 네. 제가 오늘부터 YTN 뉴스에서 월요일마다 12시 반에 네. 이제 그 출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출연하고 바로 이렇게 왔습니다. 어쩐지 분장이 좀 딴 나라하고 다르게 제도권 냄새가 나더라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 앞머리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하기면 S자식으로 머리가 긴 경우 지금 저렇게 세우기가 네. 쉽지 않죠. 끝부분도 조금 타고 고데기를 이렇게 하시듯이 하는 건 아 고데기가 뭐예요? 뭐라 그러지 진짜. 그거?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드라이기라고 하나요? 하여간 동그랗게 생긴 게 네네. 있어요. 네, 오늘 다 어디서 오셨어요? 파주 또 평택에서 왔어요. 평택에서 와. 왔어요. 평택 반갑습니다. 김현정. 멀리서 오셨네. 어디서 오셨어요? 잼님 어디서 왔어? 충남에. 집에서 왔다 그래야지. 충남에서 왔다고요? 충남이요? 진짜? 야. 그럼 저기 서울 잠실. 야. 저기 이상한 아저씨 하나 있어요. 답심리. 답심리에 동대문구. 사시는 송희태 가수라는 분께서도 지금 시청을 하고 박희태가 아니고 송희태입니다, 여러분. 네, 그럼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네네네. 네, 장식 클리핑 384회 시작합니다. 예, 저희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갖고 오늘 응원해 주시는데 30분밖에 없는 우리 김현정 대변인 얘기 좀 오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찍어내기라는 제목이고 오늘 문자가 또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되게 유물한 것 같아, 쟤네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윤리위원이 예. 나눈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경찰 수사 나와서 뭐 성접대 사실 그런 거 엮어서 제명해라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되면 예, 뭐 언론 기사 보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8월 13일인가 그때 주고받은 문자이고 오늘 주고받은 거는 오늘 점심 약속이냐 그거 하다가 그 전께 같이 이렇게 찍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국민의힘 이미 또 한번 확인되는 네. 것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그 이준석을 극도로 싫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윤석열 찍어내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어제 윤리위원회 긴급하게 열렸잖아요. 굳이 이렇게 28일 예정된 거를 10일이나 당겨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또 징계 절차도 개시했어요. 네. 개시한 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예언대로 윤 대통령 외국에 계실 때 다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윤석열 외국 가 있을 때 복잡한 거 정리하려고 선물을 그러네. 드리려고 그러는구나. 귀국 선물. 곽성 선생 어떻게 보셨어요? 그 8월 13일자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던 날 정진석 자기는 뭐 아무 의미 없는 평당원이었는데 예. 사실 여부는 어떻든 그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서 제명해야죠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이게 웃기는 게 했냐 안 했냐에 관심들이 많은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증거를 없애려고 압력을 넣은 것 같다. 그래서 처벌한다가 내용인데 이걸 두고 윤석열은 저걸 못 잘라내나 이런 압력을 가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한마디로 되는 게 체리 따봉이죠. 그게 칭찬의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정진석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최측근들은 죄다 이준석 찍어내려고 방법하고 거기에 검찰을 동원시키려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무슨 부연 설명이 있겠어요. 네네. 잘라내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오늘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죠. 네. 뭐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호영이 거의 추대 분위기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주호영이 61표가 나오고 이용호가 네. 40몇 표가 다운 투표했어요. 표. 예. 의외로 103명 투표 중에서 굉장히 이용호 씨가 저는 다 C예요 그쪽은. 이용호가. 예, 이용호 씨가 굉장히 의외로 득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웃긴 게 결국은 다시
그러면 원내대표가 주호영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요. 돌고 돌아 제자리야. 아니 이게 이 법원에서요. 아직 이게 지금 심사가 있는데 지금 비대위와 원내대표의 경선 모두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당원 당규 개정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권선동 대행 체제로 이게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네? 국가의 운명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여당의 운명이 재판부에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이용호가 그렇게 표를 많이 얻었던 거는 예. 상황이 안 좋다 보면 세 그룹 나뉩니다. A 편 드는 사람, 그러니까 당권파 기존에 있었던 거 편 드는 사람, 근데 윤핵관 쪽에 쓰는 사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모른데 시끄러운데 빨리 정리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냐 총선에 안 좋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당의 운명이 재판부에 달려 있어요. 그것도 국민의힘은 대놓고 재판부 욕하는 걸로 시작했었거든요. 그 너무 웃기지 않아요? 뭐 돌고 돌아서 계속 비대위 하다가 주호영 비대위까지 갔다가 다시 주호영 원내대표 갔다가 다시 정지석 비대위 갔다가 법원에서 나중에 이게 모두 가처분 이준석 손을 들어주면 다시 권선동 대행 체제로 갔다가 아직 본안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주호영 원대가 이번에 된 거에는 그 뭔가의 의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호영 원대가 이제 그 자녀 임기만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내년 4월까지. 내년 4월까지예요. 원래 주호영 원대가 기존에 비대위원장 할 때 그 전당대회를 내년 1, 2월 달 정도에 치러서 새 당대표를 뽑겠다 그랬거든요. 예, 예. 그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추론은 그 윤핵관들 있죠. 윤핵관들하고 나는 그냥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가 또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인용됐을 경우 다시 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서 그 전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치르고 나는 4월 달에 물러나겠다. 그러면 이제 원대도 그 저 윤심이 작용하는 사람이 다시 나올 거고 또 새 당 대표와 원대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종의 그 저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의외로 이제 이용호라는 사람이 추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용호가 딱 튀어나온 거죠. 이용호 의원이. 아니, 근데 주호영을 추대하려고 그랬는데 이용호가 튀어나온 거죠. 원래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주호영을 추대를 하는데 원래는 그 전에는 4-5명의 저 중진 의원들이 나오려고 했었는데 네. 다 정리시킨 거죠. 근데 네. 이제 이용호 의원은 정리를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결선을 하게 됐는데 42표라는 유의미한 되게 저 득표가 나왔거든요. 네, 보통은 8대2 정도로 압승할 거다 그렇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좀 전에 우리 곽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김건희 특검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내후년에 총선에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자기 저 총선과 관련해서 계산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좀 이탈이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특검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벌써 42명이 이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그런 것도 이번에 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요. 지금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시면서 되게 바쁘시죠? 예. 비대위원 하실 때는 어깨 이렇게 펴고 당대표랑 이렇게 같이 다니시다가 요즘 대변인이니까 막 다 따라다니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에 옆에 있을 땐 사진에 잘 안 걸렸는데 네. 요즘은 이재명 의원하고 그 뒷줄에서 계시니까 사진에 계속 걸려. 오, 제가 그렇죠. 보는 사진에는 네. 김현정 의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눈에 쏙 들어와서 그래요. 저는 왜 제가 잘 저러실 안 보여요. 요즘 카메라 마사지를 좀 많이 받으시지. 아니야 정말로 그 뒤에 네. 그 인터뷰하고 있는데 뒤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메모하시는 모습이 생겼고 아 저분이 저희 가서 저러고 있네 그러고 너무 즐거웠어요. 확실히 비대위원 할 때가 좋더라고요. 그냥 그 공개 발언할 때 딱 그것만 하면 그거로 끝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줘요 당에서. 네. 근데 여기는 그거를 다 온전히 그 받아서 해야 되니까 특히 대변인은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엄청 전화가 와요. 이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용을 놓치면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조 자리에서는 말 한마디 삐끗하게 되면 김현정이 그랬던 육성이 있다 이러고 덤터기 씌워버릴 거니까 굉장히 힘든 칼날 위에 서 계신 거죠 뭐. 맞아요. 아니, 비대위원은 사실 지금 최고위원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고위원이었다가 대변인으로 되니까 확실히 뭐 다르죠. 특히 그 전에 그 시사타파 TV에 몇 달 나오면서 여기서 하는 이런 투의 말
이런 것이 은연중에 나올까봐 엄청 조심하고 있어요. 무슨 어떻게 비방을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비방하십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낮방송 얼마나 얌전하게 표현이 하는데. 아니 이게 서민용 직설적인 합법들 있잖아요. 반방송 네. 보여드려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정화시켜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데 그것도 쉽지 그 대신 좋은 점은 저같이 준비 안 된 그냥 대놓고 하는 질문들 던지는 거에는 이제 좀 익숙해지셨잖아요. 아 그거는 뭐 순발력이 늘어요. 아, 예. 제가 워낙 방송하다 보면 제가 김현정 의원하고 싸운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원래 생긴 게 좀 그래서 그런 거고 안 웃으면 그런데 아우 그래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장 대변인이 YTN 고정을 나가기로 했어요. 나갔는데 아무래도 그 공중파다 보니까 그 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호칭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해야 되고 김건희 여사라고 해야 되고 근데 여기 오면 우린 김건희 씨, 그 윤석열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말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좀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뭐 우리가 그 속마음을 얘기하면 그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되니까 그 아무래도 공중파 마사지 받다 보면요 분장도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 마침 이게 시사타파 방송 바로 전에 매주 월요일 12시 반이거든요. 뉴스앤이스 그것도 아우, 많이 좀 봐주시고 슬쩍 또 깔때기들이 그 국힘당의 비대위원 김병민 의원이랑 같이 하고 네. 있는데 아까 웃긴 게요. 뱀의 혀라는 별명이 있죠. 김현정 김병민 씨. 비대위원장이 저희 사무실 앞에 내리는데 비대위원장이에요. 지금. 아 지금 누구죠? 대변인이 오시는데 김병민 씨가 내려줘요. 아 같이 왔어요. 적과의 동침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개인적으로 학교 후배라서 아, 어디 이동할 때 가냐 해서 태워주는 여기 거지 있더니 뭐. 태워주더라고요. 뭐 이동할 때 뭐 돈 안 들이고 태워다 주면 감사합니다로 타야죠. 저는 이제 가깝다 해서 걸어올라 그랬거든요. 예. 안 가까워요. YTN에서 땀나요. 여기까지 제법 됩니다. 저 학교 후배명 확실히 잡아주세요. 네, 김병민을 알았죠? 네. 아니 뭐 후배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면 선배가 참 애매해요. 사실 방송할 때 불문율이 나이가 좀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하고 하게 되면 손해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잘못하면 애들은 되바라져도 그러나 보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뭐라고 심하게 까면 그래도 젊은 애인데 왜 저렇게 깨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비위도 좀 상관없이 저는 김병민이랑 같이 생방 못합니다. 비위상에서 못해. 네, 안 받고 말지. 이런 표현들 할 때 제가 저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야 살아있는 교육이야. 잘 넘어간다. 네. 아니 저는 이제 그 이준석 징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저는 국민의힘에서 플랜 A, B, C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있죠. 예, 그래서 플랜 A는 28일날 예정된 그 가처분, 네. 그 당원당규 개정해가지고 이제 비상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그걸 잘 대응해서 거기서 이제 기각시키는 것.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가 살아남는 게 플랜 A인데 그 사실은 그거 어려울 거라고 다 그러잖아요. 전문가들이. 그 왜냐하면 그 있지도 않은 비상 상황을 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를 해임시킨 게 무효다라고 1차 가처분에서 인용을 했는데 그 비상 상황을 인위적으로 당원당규를 개정해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준석을 해임시킨다. 이것은 그 당원당규 개정한 걸 미래에 향해서 효력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소급해서 이준석이라는 개인을 해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처분적 그 개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안 된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면 인용되면 또 다시 정진석 비대위 없어지잖아요. 아까 권성동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플랜 C가 바로 그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시켜서 당사 자격을 없애버려가지고 그렇죠. 각하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게 이제 플랜 C인 것 같은데 하나 더 덧붙이면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그나마 이제 친윤계가 다시 원내대표 하는 것은 지금 여론상 안 되고 그렇다면 비윤리할 수도 없는 거니까 나름대로 범윤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호영 그 원내대표가 그 주호영 원내대표를 부득이하게 이제 원내대표를 세웠다. 이게 제 이제 내피셜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태가 내피셜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분석으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이준석을 제명하면 이 징계를 하게 되면 그 확정을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해야 되게 돼요.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최고위원 누굽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비대위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해 놓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정진석 비대위에서 28일 전에 의결을 해. 그럼 만약에 그 의결은 당사자 자격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걸 노리고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 가처분 신청을
이준석 측만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 국바세라고 그 신인수 그 변호사 신인규 측도 변호사가 지금 가처분 신청해놨거든요. 네네. 그게 인용이 되면 정윤석 비대위는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효인 비대위에서 의결한 이준석에 대한 그 제명은 또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막 뒤죽박죽이 되는 죠. 그래서 맨 마지막 카드로 주호영 원내대표를 원내대표로 만들어서 정 안 되면 당대표 직무대행을 통해서 빨리 전대하고 그때 4월 달에 마무리하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 여의도 루머를 얘기하면 그 친윤이라고 하는 윤석열 측근들은 죄다 검사들만 있습니다. 네. 이건 당을 뛰어넘습니다. 검사 출신들이 뭐 우리 조홍천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난리치는 이유도 넓은 의미의 공감대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맥을 못 추고 무시당하고 있는 게 판사그룹입니다. 판사그룹의 선두주자 나경원 초대도 못 받았죠, 취임식에. 그 주호영은 끝나고 났을 때 판사가 우리 법 연구해라 난리쳤는데 그 사람 아니야라고 법원이 공식 입장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사 출신들이 기존의 판사한테 압력을 넣는 게 의미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나경원은 대놓고 우리는 정권을 아직 다 못 찾았다 뭐 이런 헛소리까지 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럼 이준석을 자격 없게 쫓아내자라는 게 나오지만 지금 김현정 비대위원 하시다시피 이준석 측에 사람이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네. 그 우리 평택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얘기했던 게 보면 이준석은 이 모든 걸 내다보고 대비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쫓겨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윤리위원회에서 만약에 제명됐다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윤리위원회에 있었던 얘기에서 살을 붙여서 떠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을 쪼개는데 일조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겁내서 그것도 잘 못하는 겁니다. 어떻든 지금으로서는 28일까지 이준석이 쭉 이 판을 끌고 갈 것이고 그 꼴 보기 싫어서 지금 윤 씨, 뭐 김 씨 이렇게 나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하나 가지 더 재밌는 것은요. 네. 이준석 그 대표 잠깐만요. 저 말 잘라서 미안한데요. 저 이재명 그 당 대표 얘기 듣고 싶어요. 네. 아 예. 다- 하시면 되겠네요. 듣다 보니까 이제 12분 남았는데 네. 이 김현정 위원장이 12분 남았는데 이번 주 우리 당 대표 일정이 매주 금요일 날 그 우리가 그 뭐죠 현장 최고위원회. 현장 최고위원회를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하는 거죠. 네. 우리 김현정 대변인님 이번에 부산 또 가시겠네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제 당번 대변인이 이제 있는데 한숨부터 쉬실라 그래요. 이 역할을 봐야 너무 됩니다.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이제 저 당번이 있거든요, 대변이. 네.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면 가는 거고, 네. 아니면 이제 안 가는 거고. 그럼 오늘 비대위 어떤 분위기나 그런 거 좀 전해주십시오. 최고위입니다, 최고. 최고위 오늘 오늘 뭐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잖아요. 오늘 정치 분야거든요. 서영규 의원이 이제 일본으로 오늘 나가는데 몇 시부터 하는 거예요? 2시에 이미 시작 2시 반인가 서영교 의원 거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대정부 질문 대정부 나와 질문? 있는 게 2시니까요. 오. 이제 지금 우리는 이재명 대표님의 그 이제 방향성은 명확해요. 몇 차례 걸쳐서 그 우리 말씀드린 일관된 기조는 그 본인의 사법적인 그런 거 관련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당은 민생에 집중해 달라 이 말씀을 오늘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에서 22개 민생 법안을 설정해 놨거든요. 네. 22개 민생 법안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은 이렇게 민생 기조로 가고 그다음 이재명 대표와 같은 대표의 뭐 각종 고소고발과 관련된 것들은 그 우리 당 정치 탄압 대책위가 있거든요. 네. 그 대책위 중심으로 대응하는 거로 정치 이렇게 탄압 대책위는 우리 박범계 예. 의원님이 맡고 계시고 오늘 전체적인 최고위원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대변인 입장에서 오늘 안 들어가셨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예. 어떤 분위기 어떠셨어요?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 최고위원회 분들이 서로 이렇게 너무 잘 맞는다는 얘기들이 호흡이 있어요. 잘 맞아요. 그래서 역할 분담도 잘 하고 그 전에는 이렇게 발언 같은 것도 그냥 막 중복돼서 하고 싶은 거 막 했거든요. 지금은 약간 역할 분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스타일이 이재명 대표님 스타일이 되게 그 바로 할 얘기를 못 참으세요. 오늘도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원래 당 대표가 먼저 하잖아요. 그다음 제가 원내대표하고 네. 오늘 일본 누가 한지 아세요?
장경태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가 장경태 최고위원 보고 먼저 하라 그래가지고 진행하셨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들 발언하는 그 장경태 그 최고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재명 당대표가 듣고 싶은 얘기였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그럼 왜 즉시적으로. 정청래 패싱이었나요?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항상 날은- 먼저 하고 맨 마지막에 하니까. 본인 발언 기회를 청년- 장경태한테 넘겨줬다고. 정도- 먼저 이제 항상 어. 그 이제 발언 순서에서 마지막이니까 네.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뒤집는 것도 기존에 그렇죠. 관행이라고 무조건 하던 거 한 번쯤 위에 사람이 열어주면 순서가 바뀌고 그러네요. 그것만으로도 주목을 더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의도가 있냐 그러면 전혀 그런 거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잖아요. 이렇게. 맨날 그 나부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뒤에서부터 한번 시작하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 최고위원회가 이제 방송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잘 안 보지 않습니까? 많이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뭐냐 국민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뭐 그 국민 이재명 아닌가요? 대표님의 그 의중은 우리 최고위원회가 국민 전체가 보는 그런 그 방송으로 좀 재미있게 좀 펀드 가미해서 했으면 좋겠다 대중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취지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는 뭐죠? 대정부 질문 그리고 매주 금요일 현장 최고위. 근데 그러면 최고위 지금 최고위 들어가시잖아요. 네. 발언 안 줍니까 대변인은? 아니 아니 맨날 비대위 할 때는 한 말씀씩 하셨잖아요. 아니, 대변하기도 바빠서.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회가 9시부터 9시 반까지는 비공개로 하고요. 그렇죠. 9시 반부터 10시까지가 공개이잖아요. 그렇죠. 공개에선 최고위원들만 발언하는 거고 아 비공개할 때 할 말씀하세요? 때는 그 의견들은 개진할 때는 다 할 수 있죠. 오늘 뭐 말씀하신 거 있으세요 비공개 때? 없습니다. 아, 저희는 메모하느라고 바쁩니다. 메모하더라고. 근데 이제는 그 조금씩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당은 민생에 가라 그렇게 되게 되면 커버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민생에 대한 법안들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꾸준하게 그 22개 지시 있었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대변인님들도 원래 그냥 맡아서 이것저것 다 하시면 그거 좀 정리해가지고 잘 알려주셔야 저희가 많이 홍보합니다. 핵심적인 거라도 이렇게. 예.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너무 시간이 좀 없어서 다른 말씀 못 드리겠고 공통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서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서민들이라든지 또 노란봉투법이라는 그런 그 노동자라든지 또는 쌀값 양곡관리법, 쌀값 폭락한 거에 대한 그 법안 이렇게 그 서민과 그 농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 그리고 노령연금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그 법안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들이 22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또 한 가지 이 22개 이 민생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뽑은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 기조 자체가 부자 감세하고 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일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당장 뭐그 물가도 힘들고 막 경제도 힘들어서 긴축 재정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뭐 공무원들 급여도 올리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부자들이나 법인들의 그 세금은 깎아주고 그 모자란 세수는 또 국유재산 매각해가지고 그걸 메꾼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나온 것들은 또 부자들이 또 사가는. 그런데 그 와중에 노인이나 청년 일자리 지역업 예산 다 삭감하는 이런 기조를 갖고 있는 이 정부에 맞서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다라는 거를 이 법안을 통해서도 명확히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이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네. 저는요 그 우리 방청객도 계시지만 아까 내가 잠깐 노종열 우리 선배님이랑 얘기했는데 이 민주당이 언제까지 부자 세금 감면을 저는 비판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라는 워딩을 쓰면서 세금 감면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를 워딩을 부자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위 1%의 세금 감면이라고 얘기해야지 나랑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앞으로 뭐 부자 세금 누구나 세금 적게 내고 싶어요. 사람들 많이 내고 싶은 사람 없거든요. 근데 1%의 세금 감면에 치중하고 있다. 상위 1%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워딩을 잡아야지 싸움에서 이겨요. 왜 그러면 맨날 아니 세금 감면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좋은 제안이네. 그렇잖아요. 아니 부자 세금 감면 들어봤을 때
세금 깎아주는 게 뭐가 나빠? 집을 한 채 소유하는 순간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집을 한 채를 소유하는 순간 자기는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제가 당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아니 일리 있죠. 예. 주로 이재명 당대표는 부자가 슈퍼리치라는 부자를 죄인 취급하는 게 바로 민주당의 가장 약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리치란 말을 계속 써오셨거든요. 근데 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차라리 슈퍼란 말 대신에 1%라고 숫자를 좀 제시하는 나는 것도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민주당이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1%의 부자들이라고 해야지 누구나 내가 1%에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부자 세금 감면하는 거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나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1%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자 세금 감면하면 사람들은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김현정 대변인님이 강력하게 앞으로 부자 세금 감면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저부터 고치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역공당해요. 제가 보면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지? 민주당 괜히 그 의문의 일패를 당한 느낌. 아니 근데 민주당이 늘 예전에도 그랬지만 소주성을 맞아요. 포함해서 무언가 사람들의 좋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민생을 위한 22개 법안 이러면 알맹이가 아무것도 안 남아요. 왜 뭐라든가 이러고 얘기해 갖고 정확하게 기억에 남기고 그거 홍보를 통해서 민주당이 그렇죠.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생색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부끄러워하는지 몰라도 쓰는 용어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끌고 가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홍보하고 있는데 잘 아직 잘해야지 열심히 하는 거 아닌데.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안 열심히 보시고. 하는 건 누구나 하는데 잘하는 게 힘듭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으니까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개총수 얘기도 귀담아 들어주시면 왜냐면 당연합니다. 이 부자 예. 세금 감면이라는 말의 반대가 뭐냐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올린다는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나는 미래의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저쪽 당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면 부자 그래도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감면되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강남구에서 표를 못 얻는 거예요. 1%의 세금 감면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집권하면 야 돈 있는 사람들 다 죽어. 그게 이제 그 예. 쓸데없는 공포감을 주는 거고. 예. 그 김현정 TV라고 하지 않고 평택자라고 붙여야 된다 이런 거 같은 논리.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우리 깔때기. 여러분들 가실 시간이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평택 김현정 TV 여러분들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유튜브 채널 보여주시면요. 지금 몇몇이나 됐죠? 지금 네. 1점 안 보여요. 13,800명? 13,800이요? 15,000명 좀 만들어 주시죠. 15,000까지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구독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김현정 대변인님의 따끈따끈한 뉴스 월수금 금요일 아닌가요? 예. 월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금요일은 현장으로 가시니까 웬만하면 우리 김현정 TV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평택 김현정 TV 치셔야 됩니다. 네 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죠. 예. 새날 가셔야 돼요. 지금 이제 자꾸 국민의힘에서 왜 우리 당은 자꾸 김건희만 이렇게 물고 늘어지냐,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을 그대로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 왜 우리 자꾸 김혜경 여사하고 그 아들 이재명 그 당대표 관련된 그런 것만 계속 걸고 넘어지는지 오히려 그렇게 좀 받아주고 싶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채널A 사건에서 당해봐서 아는데 없는 죄를 있게 만드는 건 진짜 문제지만 있는 죄를 덮는 것 이것은 정말 국민 수긍할 수 없다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있는 죄 없애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합니까? 거꾸로 주가 조작, 허위 양력, 허위 경력 등 수많은 의혹들을 소환 조사차 하지 않는 김건희 여사가 있는 죄 덮는 죄 아닙니까? 그 주어가 저는 김건희 여사를 향한 것이다라고 그 말을 한동훈 장관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고 김건희 여사만 왜 그러냐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더 자초한 거잖아요. 영빈관 신축 문제도 옮길 거야 한 것도 본인이고 이번에 지난번 나토 순방 가서 외교적 결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따라갔어요. 그때도 대선 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학력 2조 이런 거 관련해서 사과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저는 내조에만 하고 영부인 역할은 안 할 겁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계속 공식 비공식 행사로 수도 없이 다니고 있으면서 또 실수는 안 하면 좋은데 각종 부설수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적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조언도 많이 드렸잖아요.
빨리 좀 제2부속실 좀 제발 좀 만들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좀 보필해라라고까지 조언까지 했는데도 묵묵부답이고 계속 그렇게 항보를 하니까 있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지 없는 걸 만들어서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도 김건희 정권이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평택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수고하셨고요. 네, 예. 수고하십시오. 빨리 다음 스케줄.